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섹션은 폼 화면의 버튼 만들기입니다. 지난 섹션에서 워크플로우 관리 5가지 중 워크플로우, 액티비티, 타스크, 폼을 배워보았는데요. 이번 섹션에서는 화면의 버튼을 추가하기 위해 제어에 대해 학습해 볼게요. 제어는 우리가 만들었던 폼 화면에 버튼을 만들어 닫기 버튼과 같이 임시 저장, 등록, 접수, 처리 완료, 완료 등 프로세스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제어하는 기능으로 워크플로우 엔터티 유형의 경우에 하나여 제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어에 대한 기본 정보 설정을 관리하는 기본 정보부터 결제, 담당자 이관, 반려 기능을 설정할 수 있는 프리폼, 버튼 이벤트가 발생할 때 필드 업데이트 값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업데이트, 이메일, 문자, 메신저 등을 통해 티켓의 상태 및 정보를 알려주는 알림 기능, 그리고 이진 SQL 관리를 통해 DML 기능을 지원해주는 추가 작업, 비즈니스 로직을 규칙으로 만들어 데이터 업데이트를 제공하는 룰 기능, 마지막으로 타 엔터티의 DML 작업을 수행하거나 다른 시스템과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 사용하는 외부 호출 기능까지 다양한 기능들을 담고 있습니다. 워크플로우가 아닌 유형의 경우 이전 섹션에서 배웠던 폼 디자이너 매니저를 통해 제어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제너럴 유형일 때 저장하거나 삭제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버튼을 직접 생성하며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이진 콘솔 화면에서 워크플로우 관리대 화면으로 들어가 edu 솔루션 하스 엔터티를 검색할게요. 이전 세션에서 만들었던 각 폼 화면에 버튼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먼저 등록 타스크 아래 제어 추가 버튼 클릭 시 신규로 제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는 제어의 고유 아이디로 미입력 시 자동 체번되며 수기 입력 시 아이디 중복 체크를 합니다. 버튼 이름을 등록이라고 정의할게요. 타입은 데이터를 DB에 저장할 예정이므로 저장으로 유형을 선택합니다. 제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다음 타스크는 티켓의 다음 단계를 설정하는 기능으로 등록 후에 접수로 갈 수 있도록 접수 타스크를 설정하겠습니다. 사용할 예정이니 사용 여부는 체크합니다. 해지할 시 화면에서 버튼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오토 어사인은 다중 처리자, 즉 작업 그룹에게 처리 할당을 하는 기능으로 추후 섹션에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지금은 로그인 사용자, 즉 단일 처리자로 프로세스를 진행하기 위해 사용 여부를 해지할게요. 이렇게 제어 설정을 기본적으로 세팅한 후 나머지 설정들에 관련돼서는 추후 하나씩 예제를 통해 설명드릴게요. 기본 정보 설정을 마쳤으니 데이터 업데이트 설정을 진행해 볼게요. 사용 여부를 체크한 뒤 추가 버튼을 통해 데이터 업데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업데이트는 필드값, 예약어, 입력값 총 3가지 유형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로그인되어 있는 계정으로 처리자를 지정해 볼게요. 예약어 유형에서 로그인 사용자를 선택 후 필드값은 처리자 edu ass empid 필드로 선택하겠습니다. 지난 섹션에서 act 키워드와 ass 키워드에 대한 차이를 배워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ASS는 이진 플랫폼에서 할당 정보, 즉 티켓 처리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필드입니다. 그래서 화면에서는 명확한 처리자를 위해 act 필드로 처리자를 구분했지만 등록에서 접수 처리 권한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act가 아닌 ASS 처리자 필드를 사용합니다. 저장을 하고 폼 화면에서 확인해 볼게요. 등록 버튼이 생성된 것이 확인됩니다. 등록 폼 화면에는 등록 버튼 말고 사용자가 임시로 저장할 수 있도록 임시 저장 버튼도 하나 만들어 볼게요. 네임의 이름은 임시 저장,
타입 유형도 임시 저장으로 선택할게요. 다음 타스크는 접수가 아닌 임시 등록 타스크로 이동될 수 있도록 임시 등록을 선택합니다. 필수 체크 미적용 옵션은 폼 화면에 있는 필수 체크 유효성 검사를 하지 않도록 하는 기능으로 필수 체크가 되어 있는 부분을 입력하지 않아도 저장할 수 있도록 체크해 놓을게요. 데이터 업데이트에서 철자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여부를 체크하고 추가 버튼을 누른 뒤 to 부분은 edu, ass, empid, 피드 값으로 설정을 합니다. from 부분은 등록폼과 다르게 본인이 등록한 것이기 때문에 로그인 사용자로 해도 무방하지만 더 명확하게 필드 설정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 드릴게요. 그 전에 화면에 보이는 from과 to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from은 업데이트 데이터 값을 설정하고 to는 업데이트 대상 필드를 선택하여 사용합니다. 이진 플랫폼에는 박스라는 객체와 로우라는 객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스 객체는 화면 오픈 시 전달된 정보를 담아두는 공간으로 화면을 구성할 때 필요한 내용을 찾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시 저장 버튼은 본인이 저장한 것으로, 즉 본인이 요청자가 됩니다. 그래서 요청자 필드를 이용해서 처리자 필드에 담아둘 수 있죠. 하지만 아직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지 않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박스 객체를 이용하여 화면에 들어간 필드 정보를 가져와서 데이터 업데이트를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즉 입력값을 선택 후 box.edu-req-empid를 작성하게 되면 edu-req-empid에 들어간 사용자가 임시 저장 버튼을 누를 때 edu-ass-empid에 맵핑되어 저장이 됩니다. 그럼 로우 객체는 뭘까요? 박스 객체와 다르게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티켓 정보, 필드 데이터로 치환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지 않고 화면에 있는 클라이언트 데이터를 사용할 때는 박스 객체를 사용하고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필드 데이터 값을 이용할 때는 로우 객체를 이용하면 됩니다. 등록 폼의 등록, 임시 저장 버튼 두 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번엔 임시 저장 버튼을 만들어 볼게요. 임시 저장 버튼은 요청자가 요청 등록 폼을 등록하기 전 임시 저장을 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등록 폼과 같은 임시 등록 폼 화면에도 버튼을 만들어 볼게요. 먼저 이름을 등록으로 정의할게요. 등록 버튼은 등록 폼에서 설정한 버튼과 동일하게 설정하면 됩니다. 타입은 저장, 다음 타스크는 접수. 데이터 업데이트도 ASS 처리자 필드에 로그인 사용자로 매핑시켜 줄게요. 저장을 한 뒤 임시 저장 버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임 임시 저장, 타입 임시 저장, 다음 타스크는 임시 등록, 필수 체크 미적용 옵션을 선택하겠습니다. 데이터 업데이트 처리자는 등록폼과 다르게 설정됩니다. 임시 등록 타스크에 있는 임시 등록 폼 화면은 이미 요청자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값이기 때문에 처리자 필드는 요청자 필드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버튼 설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폼 디자이너에서도 버튼 두 개가 잘 보이네요. 만약 버튼이 보이지 않는다면 텍스트 입력창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 후 그래도 버튼이 보이지 않는다면 폼 리로드가 필요합니다. 등록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해당 티켓이 접수 타스크로 이동되고 처리자는 세팅한 로그인 사용자로 처리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임시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 등록 폼에 보이는 범주, 요청 제목, 요청 내용 등의 필수 체크 항목이 입력되지 않아도 저장이 되며 임시 등록 타스크로 티켓이 이동하게 되고 임시 등록 폼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요청자에 들어간 사용자가 임시 등록 폼을 수정 및 저장할 수 있는 처리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등록 버튼에서 순방향을 체크해 볼게요. 그러면 아까와는 다르게 색상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순방향 옵션은 사용자가 여러 개의 선택 버튼이 있을 경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방향에 대한 가이드를 주는 기능입니다. 옵션 쪽의 화면 전환은 별도의 페이지 이동 없이 다음 단계 티켓 화면을 보여주는 기능으로 주로 사용되는데요. 현재 등록과 임시 등록 같이 현 타스크와 다음 타스크의 처리자가 동일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 등록 폼에서 임시 저장을 하고 임시 등록 폼 화면이 바로 나오도록 하고 싶을 때 이 화면 전환 기능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확인 여부를 설정하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컨펌 모델 창이 나타나 사용자가 한 번 더 체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입니다. 등록과 임시 등록에 제어, 즉 버튼을 모두 설정하였으니 이번에 접수 버튼을 만들어 볼게요. 접수 액티비티에서 접수 폼 옆에 제어, 추가 버튼 클릭 후 접수로 이름을 정의하고 타입은 저장, 다음 타스크는 처리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업데이트에 로그인 사용자로 처리자 필드에 업데이트 되도록 설정해 놓겠습니다. 접수 버튼 완료 후 이번엔 처리 완료 버튼을 만들어 볼까요? 처리 액티비티에서 처리 폰 옆에 제어 추가 버튼을 클릭 후 처리 완료로 이름을 정의하고 타입은 저장, 다음 타스크는 만족도 조사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데이터 업데이트에서 만족도 조사는 요청자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요청자 필드를 처리자 필드에 업데이트합니다. 처리 완료 버튼이 완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족도 조사 액티비티에 완료 버튼을 추가해 볼게요. 만족도 조사 폰 옆에 제어 추가 버튼을 클릭 후 완료로 이름을 정의하고 타입은 저장, 다음 타스크는 종료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업데이트에 종료된 이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성 데이터를 넣어 볼게요. 먼저 종료일 시는 사용자가 완료 버튼 클릭 시 현재 시간이 매핑되도록 넣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던 솔루션 학습 관리 종료 유형 코드, 정상 종료, 취소 종료, 기각 종료 이 중에 정상 종료로 코드를 입력값으로 넣어 볼게요. edu CLOCD 완료 코드에 입력값 edu CLOCD 010 정상 종료 코드 아이디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코드 아이디를 설정하여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자는 빈값으로 매핑해도 되고 매핑을 설정하지 않고 기록을 해놓아도 상관없습니다. 프로세스 마지막 처리자 필드는 업무에 따른 비즈니스 로직이나 통계에 따라 정의해서 매핑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종료 폼은 종료된 티켓이기 때문에 버튼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등록부터 만족도 조사까지 모든 폼의 제어, 즉 버튼을 다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렇게 만든 버튼을 사용자가 화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진 플랫폼에서는 워크플로우 맵 관리를 통해 액티비티 플로우와 워크플로우 맵 두 가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액티비티 플로우는 티켓에 대한 권한, 나, 작업 그룹, 부서, 회사를 제어하기 위한 설정을 할 수 있으며 설정에 따라 제어 버튼이 표시가 됩니다. 워크플로우 맵은 설정한 액티비티 플로우를 한 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조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업무 하위 메뉴, 나의 처리 현황, 나의 요청 현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액티비티 플로우를 설정해 볼게요. 우리가 설정할 EDU 솔루션 학습 관리 엔터티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EDU 솔루션 학습 엔터티 아래 액티비티 플로우 목록에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 액티비티 플로우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액티비티 플로우는 요청 현황, 처리 현황 두 가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요청 현황부터 설정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이디는 기존의 폼, 액티비티, 타스크, 제어와 마찬가지로 아이디 중복 체크가 이루어집니다. 자동으로 생성되어 있으니 그대로 사용할게요. 이름은 요청 현황으로 정의하겠습니다.
기준 사용자는 요청자 REQ, 등록자 REG, 처리자 ASS, 소유자 원, 총 4가지 필드로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청 현황은 요청자를 기준으로 티켓 할당을 하기 위해 요청자로 선택합니다. 하단의 사용자 제한 부분은 기준 사용자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나는 EMP-ID, 작업그룹은 WOG-ID, 부서는 DPT-ID, 회사는 ORG-ID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엔터티 프리피스 EDU 기준 사용자 약어, 그리고 사용자 제한 필드로 구성됩니다. 즉, 기준 사용자를 요청자로 선택 후 사용자 제한을 나로 선택한다면 요청자 REQ와 EMP-ID가 합쳐져 REQ EMP-ID 필드에 담긴 사용자 아이디로 티켓의 권한이 할당됩니다. 요청 현황은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볼 예정이므로 날을 체크하면 우측의 처리 권한 여부에 나의 체크박스 칸들이 모두 활성화됩니다. 요청자가 티켓 처리 권한을 갖는 등록, 만족도 조사를 체크하고 상세 타스크 목록을 설정한 뒤 사용 여부를 체크하면 하단에 액티비티 플로우 미리 보기와 더불어 요청 현황 아이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 액티비티에 등록, 임시 등록 2개의 타스크 목록이 나와 있네요. 등록은 처리 권한을 가질 의미가 없으니 해지할게요. 이와 같이 해당 처리 권한이 필요 없는 타스크는 이렇게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사용 여부는 처리 권한, 즉 제어 버튼이 보일 수 있는 설정으로 체크하면 처리 권한 버튼이 보이게 됩니다. 요청 현황에서 처리 권한은 임시 등록과 만족도 조사로 2가지 설정 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청 현황을 마쳤으니 처리 현황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액티비티 플로우 목록에서 플러스 버튼을 클릭 후 이름을 처리 현황으로 정의하고 기준 사용자는 처리자로 선택합니다. 사용자 제한은 단일 처리자로 프로세스를 진행하기 위해 나로 선택한 뒤 처리 현황의 처리 권한은 접수와 처리이므로 접수와 처리를 체크하고 사용 여부도 체크합니다. 미리 보기에서 한번 확인 후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액티비티 플로우 설정을 마치고 사용자 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워크플로우 맵 구성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워크플로우 맵 설정 화면으로 이동하면 기 설정된 워크플로우 맵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의 처리 현황 공통 워크플로우 맵명 선택 후 방금 만들었던 액티비티 플로우를 연결해 볼게요. EDU를 검색하면 방금 만들었던 솔루션 학습 관리의 요청 현황과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처리 현황이므로 솔루션 학습 관리 처리 현황을 체크하겠습니다. 요청 현황도 마찬가지로 나의 요청 현황 공통 워크플로우 몇 명을 선택 후 솔루션 학습 관리 요청 현황을 체크합니다. 미리 보기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며 워크플로우 맵 리로드 후 실제 업무한 메뉴에서 솔루션 학습 관리 나의 처리 현황과 요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워크플로우 맵은 티켓을 열어 처리 권한을 실행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서비스 요청 관리 프로세스를 구성부터 폼 화면 그리고 버튼까지 실습을 해보았는데요. 다음 섹션에서 만든 프로세스를 진행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